자, 2013 연세대학교 논술 인문계열 입학시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연세대 논술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연세대 푼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논술은 그냥 논술일 뿐이야. 논술은 논술일 뿐이기 때문에 논술의 일반론에 맞춰서 풀면은 뭐든지 풀리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연세대. 자, 제시문 있죠? 제시문 먼저 봐야 되니? 논제 먼저 봐야 되니? 그렇지. 논제부터 봐야 되겠죠. 자, 2013 연대 인문 논제. 자, 넘겨서 논제 보세요. 자, 논제 1번.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의 빗금 치시고요. 첫 번째, 제시문 가나다의 공통된 뭐를 찾아요? 주제어. 를 찾고. 자,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비교하시오. 자, 두 번째, 이를 바탕으로 가에서 다를 뭐하래요? 비교하라. 이것이 문제네요. 뭐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네요. 자, 첫 번째 뭐부터 하시면 됩니까? 첫 번째, 공통된 주제어부터 찾으시면 되죠. 그죠? 두 번째는 비교하시면 되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교 배웠었죠. 그죠? 일단은 자, 예를 들어서 두 제시문 비교해야 되면은 어떤 그림 만든다 그랬어? 벤 다이어그램 만든다 그랬지.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비교하기 위해서 뭐부터 찾아야 된다? 공통점부터 찾아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통된 주제어를 찾고 비교하시오 해서 이 1번은 사실은 없다 손 치더라도 자동으로 찾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 1번은 없다 손 치더라도 자동으로 그냥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뭐만 하면 돼? 가나다 비교만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공통점 찾아야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뭐가 좀 포인트냐? 공통점을 주제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제어.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라는 얘기야? 한 단어다. 한 단어다. 어떤 문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문장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공통점이 한 단어다. 오히려 연대가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어차피 비교할 건데, 어차피 비교하다 보면은 공통점 찾을 건데, 그것이 한 단어라고 우리한테 오히려 힌트를 주고 있는 거다. 자,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아니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통 두 제시문 비교하면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만나는데, 제시문 3개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3개 나오면? 만약에 제시문 3개가 이런 식의 그림으로 나온다 하면은 이거 풀 수가 없어요. 생각해봐. 요거 하나 써야 되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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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되겠지. 총 쓸 것이 7가지나 되겠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더더욱 중요한 거, 이렇게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교차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출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은 안 나온다. 내가 안 나온다 이러면은 나오면 큰일 나니까 99% 안 나온다. 99% 안 나온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이거 출제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 3개가 비교가 되면은 A, B, C, 다시 기억, 니은, 요거다. 자, 요거 그려놓으세요. 요거는 제시문 3개가 비교다. 세 제시문 비교의 아주 일반적인 틀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틀이에요. 연세대가 세 제시문 비교를 내거든요. 그 연세대가 세 제시문 비교를 낼 때 이렇게 주로 출제를 해요. 이렇게 출제하면은 출제가 쉬워요. 자, 실제 나왔던 문제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전체적인 공통점이 죽음에 대해서 나왔어요. 죽음.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냐? 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 그렇지. 인식이 없냐? 이렇게. 그 다음에 인식이 있으면은 이 인식이 긍정적이냐? 또는 인식이 부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출제하는 사람도 상당히 쉬워지겠지. 이해되십니까? 사교육이 있냐 없냐? 사교육에 대해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수시가 있냐 없냐? 수시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그러면은 제시문이 1번 제시문, 2번 제시문, 3번 제시문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세 제시문 비교가 되겠지. 그럼 우리는 가장 먼저 뭐부터 찾아야 돼? A부터 찾으셔야 되겠죠. 이 A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얘기했던 주제어가 된다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비교하라 그러면은 당연히 뭐부터 찾아야 돼? 공통점. 그리고 두 제시문 비교는 저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딱 만드시면 되겠지만 세 제시문 비교가 간다 하면은 이런 식의 그림이라는 거. 거의 이런 식의 그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들어가면은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그림 그리기 힘들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 나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시문 가부터 읽어봐야 되겠죠. 제시문 가. 강령의 용반, 소주의 등이, 항주의 석에는 모두 매화산지이다. 어떤 이는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굳으면 맵시가 없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똑바르면 볼품이 없으며 성겨야 아름답고 빽빽하면 자태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인 화가들은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러한 기준으로 천하의 매화를 평가한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든 것을 베고 빽빽한 것을 쳐내고 똑바른 것을 잘라 매화를 병들게 하고 매화를 빨리 죽게 하는 일은 업으로 삼아 돈을 벌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큰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대신 문인화가들은 자신의 개벽한 취미를 매화 파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똑바른 것을 베어 곁가지를 키우고 빽빽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고든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강과 절 지방의 매화는 모두 병이 들었다. 문인화가들이 끼친 폐해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야.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재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요맨 끈을 풀어주었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자, 일단은 자 칠판 보세요. 제시문 가를 읽었는데 가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가의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죠, 그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뭐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아닌 거잖아, 그지? 가의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건 고대건 아주 상위권 대학도 제시문이 어려운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물론 서강대라든지 좀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시문 다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읽을 수 있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가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매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화에 대한 자, 가의 문종이 뭐야? 가의 문종이 뭐야? 가의 문종이 뭐야? 문종 글의 종류인 건 알죠? 고3인데 문종 모르지 않겠지? 문종이 뭐야? 에이 왜 그러는 거야? 수필이죠? 그죠? 수필은 다시 말하면 뭐야? 문학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문학의 특징이 뭐니? 시, 소설, 수필이고 이 모든 문학 작품의 특징이 뭐예요? 응?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야? 특징이 뭐야?
문학 작품의 특징은 자 기억하세요. 돌려 말하기입니다. 이러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죠. 아, 알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가장 정확하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문학 작품의 특징은 돌려 말하기란 말이야. 너희 새끼야 너 착하게 살아야지 천당가 라고 얘기하면 이건 비문학이죠. 옛날에 흥부하고 놀부가 사는데 흥부는 싸가지가 없어서 도깨비가 왔고 놀부는 착해서 복이 왔어. 이게 문학이잖아. 직접 말하면 비문학이고요. 돌려 말하면 문학이에요. 지금 얘는 뭐야? 수필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돌려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답안에 옮길 때 매화가 병들고 성겨서 내가 3일 동안 울고 이렇게 옮기는 순간 다 떨어지는 거란 말이야. 뭘로 바꿔줘야 돼? 우리가 쓰는 것은 논술이니까. 그렇지. 직접 말하기 형식으로 전환시켜줘야지만 좋은 글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문학이 논술에 나왔다 하면은 아 돌려 말하기 하고 있구나. 뭔가 직접 말하기 형식으로 바꿔줘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은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강령의 용반, 소주의 등이 형주의 석에는 모두 매화산지이다. 어떤 이는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굳으면 맵시가 없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똑바르면 볼품이 없으며 성겨야 아름답고 빽빽하면 자태가 없다고 한다. 그렇다. 하지만 문인사가들의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줄쳐보세요. 그러한 기준으로 천하의 매화를 평가한다고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떳떳하지는 못하다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큰 소리로 분명하게 말하지는 못한다. 아, 떳떳하지 못하구나.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고든 것을 베고 빽한 것을 쳐내고 똑바른 것을 잘라 매화를 병들게 하고 매화를 빨리 죽게 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돈을 벌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 이런 것들이 매화를 어떻게 하는 거래요? 병들게 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병들게 하는 거라고요. 매화를 틀어지게 하고 성기게 하고 휘어지게 하는 것은 돈 벌기에 급급한 우둔한 사람들이 그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신 문인 화가들이 자신의 괴벽한 취미의 동그라미 매화 파는 사람에게 확실하게 알려서 똑바른 것을 베어 곁가지를 키우고 빽빽한 것을 쳐내 어린 가지를 죽이고 고든 것을 잘라 생기를 막음으로써 높은 값을 구하게 하니 강과 철 지방의 매화는 모두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들었다. 병이 들었다. 문인 화가들이 끼친 폐해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이야 하고서 첫 번째 단락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이 매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매화라는 것이 어떻게 한대요? 인위적 조작을 가한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매화를 막 인위적으로 막 조작해가지고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떳떳하다, 떳떳하지 못하다. 그렇지. 떳떳하지 못하다. 결국에 뭐야? 매화를 병들게 하는 거다. 그죠? 누구의? 문인 화가들의 괴벽한 취미. 이거 사실 누가 잘하는 거니? 이렇게 막 그 조작하고 막 이러는 거. 일본이 잘하는 거죠.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그 분재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계속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조그만데 큰 나무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 있잖아. 분재 알죠? 그런 거 지금 욕하고 있는 거죠. 매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해가지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해. 하지만 그것들을 또 떳떳하게 얘기 못해. 왜? 매화를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들은 문인 화가의 개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죠?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나는 300개의 매화 분자를 샀는데 모두 병들었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3일 동안 울고 나서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술래살게 해줬고 맹세한 뒤 화분을 깨뜨려 모두 땅에 묻어주고 동요맹끈을 풀어줬다. 5년을 기약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나라는 작품 속의 화자가 매화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정확한 표현 나옵니다. 순리대로 만들어준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표현해? 치료라고 표현하겠다. 치료. 자, 정리하자면은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 매화를 막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들을 보고서 매화를 병들게 따라 얘기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고쳐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려놓겠다 이런 거죠. 자,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문학작품의 특징인 돌려말하기라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정말 이 매화가 매화만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다른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매화는 정말 매화만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자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자연의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은 어떻다? 좋지 않다. 자연의 인위적 조작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자연이 한자로 하면 뭐예요? 스스로자 그러할 연이죠. 그래서 자연이잖아, 그지? 그래서 자연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아? 그냥 두는 게 가장 좋은 거야. 자, 봅시다. 제심나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야, 이거 문종이 뭐니? 야, 이거 문종이 뭐니 이거? 야, 이거 문종이 뭐니? 스피디야. 에? 야, 내가 언어 공부 열심히 안 했지? 야, 이거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아주 유명한 글이잖아. 배울림 기둥에 기대어서서. 알죠? 들어본 적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없어요? 대학 감고 읽어보세요. 예, 좋은 책입니다. 자, 문종 이것도 스필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하고 있겠습니까? 돌려 말하기 하고 있겠지. 그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직접 말하기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야. 너희들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거 알려주는 논술 강사도 많지 않다. 바꿔주는 겁니다. 무량수전은 고려 중기의 건축이지만 우리 민족이 보존해온 목조 건축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오래된 건축이며 틀림없다. 기둥의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들려든 시궁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사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내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데가 없다. 멀찍이서 바라봐도 가까이서 넘어봐도 무량수전은 의젓하고도 너그러운 자태이며 근시안적인 신경질이나 거들음이 없다. 자, 여기까지 읽었다면 너희들이 이게 무슨 글인지 몰라도 수필인 거 알 수 있지, 그지? 왜 설명문이 아니야? 이게 왜 설명문이 아니야? 그렇지, 감정적인 표현들, 감삼적인 표현 너무 많잖아. 설명문은 감정 배제하고 써야지. 그죠? 네가 애니콜 핸드폰을 샀는데 거기에 설명문 봤더니 막 감정적이야. 어떻게 써? 빈정상하겠지. 마찬가지잖아. 이건 감정적인 걸 스피란 말이야. 무량수전 앞 안양문에 올라앉아 먼 산 바라보며 산 뒤에 또 산, 그 뒤에 또 산마루 눈길이 가는 데까지 그림보다 더 곱게 겹쳐진 능선들이 모두 이 무량수전 향해 마련됐듯 싶어진다. 이 대자연 속에 이렇게 아늑하고도 눈맛이 시원한 시를 터줄 줄 아는 한국인. 높지도 얕지도 않은 이 자리를 점지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한층 그윽하게 빛내주고 부처님의
믿음을 더욱 수험한 아름다움으로 이끌어줄 수 있던 뛰어난 안목의 소유자, 그 한국인, 지금 우리의 머릿속에 빙빙 도는 그 이름은 부석사의 창건주 의상대사다. 이 무량수전 앞에서 단간지주가 서 있는 절박, 그 넓은 터전을 여러 층 단으로 닦으면서 그 마무리로 쌓아놓은 긴 석축들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이뤄진 것은 아마도 먼 안산이 지니는 겹겹한 능선의 각도와 조화시키기 위해 풍수사상이 계산된 계획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석축줄의 짜임새를 바라보고 있으면 신라나 고려 사람들이 지었던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크고 작은 자연석을 섞어서 높고 긴 석축을 쌓아 올리는 일은 자칫 잔재주에 기울기 마련이지만, 이 부석사 석축들을 돌아보고 있으면 이끼 낀 크고 작은 돌들의 모습이 모두 그 석축에서 편하게 자리 있어서 희한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넘겨보시면은 제시문 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보세요. 자, 칠판 보시면은 제시문 나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무량 수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무량 수전이 어떻대? 어떻대? 자연과 아주 조화롭대. 조화롭대. 그지? 이렇게 조화로워서 어떻대? 아름답대. 아름답대. 자,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읽을 때 우리가 일단은 공통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제시문 다를 읽지 않았지만. 그죠? 공통점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공통점 뭐가 될까? 선생님 일부러 지문 읽을 때 얘기 안 했어요. 원래 지문 읽으면서 같이 해주면 너희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잖아. 그치?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제시문 가는 자꾸 조작하지 말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래. 그죠? 제시문 나는 인간이 만든 건축물인 무량수전과 자연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어서 뭐하대? 아름답대.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 혹시 주제어가 아름다움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지. 그지? 이해되십니까? 자, 한 가지. 이렇게 공통된 주제어를 찾는다든지 뭔가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답안지에 써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어디서? 어디서? 이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 재수해야 돼. 까먹으면. 어디서 찾아내야 돼? 그렇지. 주어진 제시문에서. 무조건. 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주어진 제시문에서. 자, 이러면은 제시문 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시문 가.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너희들이 무언가 찾아내야 된다 하시면은 반드시 제시문에서 주어진 판에서 노는 거지 내 판 가져오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제시문 가 보시면요. 두 번째 줄에 매화는 휘어져야 아름답고 동그라미. 고두면 매시었으며 틀어져야 아름답고 동그라미. 세 번째 줄에 맨 앞에 아름답고 동그라미. 자,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매화가 어째해야지만 아름다운지. 그죠?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거래 아니면은 잘못된 아름다움이래. 잘못된 아름다움이래. 그래서 내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시문 가는 지금 뭐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그죠? 제시문 나는 무량수전과 자연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제시문 가와 나의 공통점은 일단 아름다움이겠네. 그지? 그리고 제시문 가와 나를 잘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다 있습니다. 오케이. 자, 제시문 3번만 보면 되겠네요. 제시문 3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죠.
제시문은 이제 우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나이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좀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 딱 우아해 보이는 사람도 있죠. 우아함이 넘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경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아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가만히 딱 있는데 막 경박해 보이고 이러면 안 되겠죠. 특히 우리 여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이렇게 남자친구 사귀고 그럴 때 어떤 남자가 최고야? 스키진에 어울리는 남자? 머리에 뭐 바른 남자? 이런 남자보다 어떤 남자 최고야? 남자는 이렇게 바위와 산같이 묵직한 남자 있잖아요. 최고입니다. 가장 최악의 남자가 뭐냐? 말 많은 남자 있잖아. 안 쉬고 막 말을 해. 옆에 있으면 막 머리가 아파. 이게 최악이야, 최악. 나중에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 사귈 때 말 많으면 일단 탈락시키세요. 나는 원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직업이 강사라서 우리 엄마가 잘 됐다고 맨날 놀리고 그럽니다. 자, 제시문다. 르네상스 시대 궁정 여성에게 무엇보다 우아함이 요구되었다.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것은 꾸민 듯함이다. 꾸민 듯함, 아페타티온에 아무런 티도 안 냄, 스프레짜투라 대비된다. 우아함은 훌륭하게 연출하는 최대 요령은 아무런 티도 안 냄에 있다. 자, 아무런 티도 안 냄의 동을 한번 쳐보면 되겠죠. 자, 바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쉬우니까. 우아함이 뭐래요? 아무런 티도 안 낸다 이거지. 아무런 티도 안 낸다. 우아함을 정의하기 어렵지만 아무런 티도 안 냄이라고 한다면 설명할 수 있다. 아무런 티도 안 냄이란 기교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면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나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아함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된다. 타인이자 동료인 궁정인들의 시선을 과도할 정도까지 의식하고 계산 끝에 나온 연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표면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주체가 연기하는 아무런 티도 안 내미라는 태도, 마니에라의 이상은 타자의 시선에 의해 구성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움이란 인위적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이 패러독스의 아무런 티도 안 내미의 본질이 있다. 자, 결국에는 계산된 행동이지만 이것이 뭐가 되면 안 돼? 티가 나면은 안 됩니다 이거지. 그래서 계산된 행동이지만 티가 나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런 티가 안 나. 아무런 티가 안 남. 이러면 우리가 얘를 우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특히 여성은 그 태도나 몸가짐에 가능한 한 아무런 티도 안 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즉, 섬세하게 갈고 닦은 정신을 지니면서도 늘 아무런 궁리나 노력도 하지 않는 듯이 보여야 하는 것이다. 줄리아노의 말처럼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더욱 아름다움에 신경 쓰는 게 당연하고도 정당한 일이기에 어디에 신경 쓰는 게? 아름다움에.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 교묘하게 이 패러독스를 연기해야 한다. 결국에는 이 우아함도 일종의 뭐라는 거야? 아름다움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새 제시문의 공통된 주제어가 뭐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말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냥 원래 모습대로 놔둬라. 그것이 아름다움이다. 얘기하는 거고요.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건축물과 자연이 적절히 조화하면서 우리한테 뭘 주고 있다?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다. 자, 제시문 3번 같은 경우, 제시문 다 같은 경우는 인간의 아름다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아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주 계획된 행동이지만 뭐가 되면 안 돼? 티가 나면 안 돼. 그것이 우아함이라는 아름다움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세 제시문의 공통점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케이. 자, 되죠? 자,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는 자연 그대로, 다시 말하면은 인위적 조작이 없는 것, 없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는 건축물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제시문 다와 같은 경우는 우아함이라는 아름다움을 얘기하면서 뭐 하고 있다고요? 뭐 하고 있다고요? 티나지 않음.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 아까 배운 세 제시문 비교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 B, C, 다시 기역, 니은의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A에 들어갈 수 있는 핵심어가 뭐가 된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B 자리에 뭐가 오면 좋을까? B 자리에 뭐가 오면 좋을까? C 자리와 B 자리가 중요하잖아. 다시 B를 나눌 거니까, 그지? B 자리에 뭐가 오면 좋을까? 일단 C 자리에 가가 오는 것이 좀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얘는 자연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오는 게 좋냐? 나하고 다가 위치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쪽이 뭐가 돼? 의니만 있는 것. 또 한쪽이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이와 자연의 조화가 되면은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를 자연 그대로를 보면 우리가 인이가 들어갈 수 있겠죠.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연만을 보냐? 아니면은 인위의 가미를 이야기하냐? 그래서 완전한 인위와 자연의 조화가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근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연세대잖아, 그지? 연세대 이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이제 연고대 중에서 이제 연세대를 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는 어렵니, 어렵지 않니? 사실 그닥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연세대가 함정을 좀 많이 설치했었어요. 함정을. 자, 함정이 뭐가 있냐면요. 그 제시문 가를 보시면요.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제시문 가의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순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순리.
그것들을 치료해주고 풀어주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이런 말이죠. 그죠?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 자, 제시문 나 보시면요. 제시문 나에 지금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어디 갔냐?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름 짓고 싶다. 제시문 나에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순리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그리고 제시문 지금 가와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합쳐서 자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지? 그리고 제시문 다를 보세요. 제시문 다를 보시면은 자연스러움이란 말이 나와요. 자연스러움. 제시문 다를 보시면은 자연스러움.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포인트가 좀 돼줘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답안을 쓰게 된다면은, 자, 가는 어떻고, 나는 뭐 어떻고, 다는 어떻고,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쓰게 되는데, 여기에 순리란 단어가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도 순리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그리고 여기에 자연이란 단어가 들어있어. 여기에 자연이란 단어가 들어있어. 이 자연과 이 자연은 같은 자연이야, 다른 자연이야? 이 자연과 이 자연은 같은 자연이야, 다른 자연이야? 이거 구분하지 못해서 다 틀렸단 말이야. 제시문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자연에서 자연은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자연은 뭐가 되겠습니까? 티나지 않음이 된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이 자연은 그대로의 모습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연, 제시문 가에 있는 자연하고 제시문 다에 있는 자연은 같은 자연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너희들 쓸 때 이거 같이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자연과 이 자연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에 나타나 있는 순리하고 제시문 나에 나타나는 순리가 같은 순리가 아니란 말이야. 제시문 가에 있는 순리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포괄된 논리란 말이야. 자연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이해되십니까? 제시문 나에 있는 순리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는 순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지금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예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여러분 가를 정리하실 때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달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자연스럽다하고 여기에 있는 이 자연스럽다가 같은 자연스럽다예요? 아니지. 여기에 있는 자연스럽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자연, 스스로자 그러할 연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자연스럽다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한 시험지에 이런 식으로 다른 단어를 똑같이 쓰면은 이건 좋은 정리겠니? 좋지 않은 정리겠니? 좋지가 않은 정리겠지. 그래서 한쪽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드러나지 않을 때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 우리 첫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글을 쓰는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 누구한테 전달하기 위한 거잖아. 그 전달하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 써가지고 전달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전달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달이 잘 될래야 될 수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의 단어는 구분해서 쓴다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순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에서 얘기하는 순리라는 것은 자연 모습 그대로 놔둬라 얘기하는 거고, 다에서 얘기하는 순리라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얘기하는 건데, 순리대로 놔둬야 한다. 순리를 지키고 있다 하면은 가에서 얘기하는 순리와 나에서 얘기하는 순리가 다른 순리가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순리도 말을 바꿔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문제에서. 질문. 자, 질문 없으면은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